충남 보령시 오소산 자락 아래 펼쳐진 그림 같은 마을. 은행나무로 유명한 장현리 은행마을입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수천 그루의 은행나무 풍경 덕에 유명해진 곳. 그래서 은행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에 14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온 농사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해오던 대로만 이어가기엔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젊은 농부. 농촌은 그저 낡고 오래된 곳이라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도시나 소비자들이 저희가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농업인이. 우리 농산물 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에 알리는 걸 약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나를 믿고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해 준다고 믿는다면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될까요? 일단 손에 익혀야 돼. 내 손에 뭔가 익혀주고 싶죠? 자, 이렇게 놓고. 농사 지어봐야 힘들고 돈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마련인 세상. 젊은 농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저 고향 땅을 지키는 것만으로 대견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당찬 꿈을 가진 농부. 그가 쓰는 희망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된 올해, 이곳 보령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모내기를 끝냈어야 할 시기지만 마른 논에 물대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도 곧 바닥을 드러낼 참입니다. Ora che scende la notte nel misterioso silenzio di 끝을 알 수 없는 가뭄에 20년 차 농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가뭄이 지금 크게 달았다고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물은 없다고 봐야죠. 이 저수지도 이 오소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마른 그런 저수지인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만 더 물을 빼면 물이 이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죠. 원래 여기가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수위는 저 풀숲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아,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항시. 비가 지금 3달 동안 3월 달부터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하늘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물마저도 없으면 못하니까 서둘러서 이제 빨리 해야죠. 날씨 탓만 하다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남은 물마저 마르기 전에 어떻게든 모내기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때늦은 모내기에 몸도 마음도 급해지는데요. 긴 가뭄에 여기저기 물을 대느라 양수기 모터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메말라 쩍쩍 갈라지던 눈이 오랜만에 물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이제 잘 키운 모판들을 차곡차곡 실어 나릅니다. 동작을 좀 빨리 하는 거야. 참, 자세들이 벌써, 자세가 벌써 너희들은. 어딘지 모르게 서툴러 보이는 일꾼들. 요즘 농촌에서 보기 드문 젊은 청년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한국농산대학교 실습생들이에요. 10개월 실습 과정이 있어서 저희 농원에서 10개월 동안 수작하고 반짝물 실습하고 있어요. 탑승! 작서! 자, 이렇게 잡고 차하고 똑같아. 민구 씨는 같은 학교 선배이자 실습 교수로 13년째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지? 내가 자연스럽게 네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어? 이론만 빠삭하지 실제 논에서는 처음 이항기를 타본다는 학생. 밟어 대끔 보고 그냥 이제 앞에 중심 쪽 보고 가는 거지. 가봐. 머리로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몸이 영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춘다고. 맨 끝선이 다시 들어와서 저 봉에 맞추라고. 그러면 딱 뒤에 봐봐. 그럼 딱 맞아. 딱 내리고. 어? 오케이? 말처럼 쉬우면 참 좋으련만 운전대를 잡기 무섭게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아, 이래 소리가 나잖아. 뭐가 이상이 있다는 소리야. 그게 바로 뭐가 부족한 거야. 악셀을 줄이고 뒤에 봐봐. 뭐가 없죠? 다시. 그 기계를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숨겨진 노하우들 마무리는 약하죠. 근데 그건 이 현장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조금 빠른 친구가 있고 조금 늦은 친구가 있는 거죠. 이제 학생에게 이항기를 맡기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째 영 불안한 모양입니다. 여덟줄 잘 신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덟줄 이만큼 심어 와야지. 뒤에 가지.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 이렇게 같이 모여져 있잖아. 이해 가? 옆에서 날린다고 물에. 뭐가 이리도 복잡한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빈 걸음으로 가. 그래 거기서 다시 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의욕만큼 실력에 따라준다면야 좋겠지만 모든 게 서툰 예비 농부라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빨라요. 이게 다 경험이죠. 네. 그냥 막 알려줘 버리면 애들이 다음에 자기가 그냥 지시 받는 것만 버릇을 들여서 잘 몰라요. 생각할지 몰라. 다음 단계 생각을. 농사에 왕도가 있을 수야 없겠지만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 마음을 제자들이 알기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줄이 솔직히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솔직히 어디 가든 저 심었네 다 그렇게 일단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들께서 줄이 문제가 아니라 심기는 그 깊이가 중요하다 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좀 깊게 심겨야 적당하게 심겨야 그게 뭐가 자라서 벼가 되고 그게 안전하게 되는데 너무 깊게 심기면은 또 썩어버리고요. 너무 얇게 심기면 떠서 뭐가 타거나 아니면은 다시 뜬 그 자리가 뭐가 심겨지지 않아 다시 손으로 뜬모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또 뜬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게 저는 줄보다는 일단 수확량이 많으니까 그 깊이에
또 알았죠. 하나씩 배웠죠. 처음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었던 20년 전부터 민구 씨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해 왔습니다. 오리 농법으로 시작해 지금의 우럭 농법까지. 약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게 조그맣게 강하게 만드는 분들은 다 잘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준비 기간이라고 그렇죠. 저는 소비자가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뭔가를 준비해야만이 그들이 알아주는 거지. 그런 과정이 그래서 농업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생각들이 모인 사람들이 농업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그것은 기업이 되고 가치가 있는 농업이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노력한 만큼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야, 민구야! 새참 먹고요. 일로 와. 땀 흘리고 일한 뒤에 먹는 새참처럼 맛있는 게 또 있을까요? 그나저나 오늘 새참 메뉴가 독특합니다. 새참 먹어. 또띠아. 또띠아? 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맛있어요. 피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머니가 하실 때는 비빔국수 같은 거 하시고 아니면 뭐 빈대떡 같은 거 하시고 하는데 저는 뭐 요즘식으로 하죠. 손 씻을 겨를도 없이 일단 집어들고 보는데요. 오랜만에 맛보는 도시 음식이라 그런가요? 더없이 꿀맛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전부터 살던 집입니다. 도시로 나가고 싶었던 적이 왜 없었겠냐 하겠지만 민구 씨는 이상하게도 고향집에 남는 것이 제일 마음 편했다고 합니다. 한 14대째 살고 있죠. 14대째. 그래서 이거 예전에 있는 가옥들인데 그거를 그냥 허물지 않고 그 기본 바탕을 놔두고 제가 이제 현대식으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곳이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저 혼자 두고 보기만 한 아까운 풍경들을 도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체험 농장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도록 집 주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군요. 모든 걸 좀 웬만하면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만 주무시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들, 시골에 대한 그런 느낌, 뭐 개구리 소리라든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민구 씨. 오늘은 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진로 탐색하는데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 김민구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인을 꿈꾸는 중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오랜만에 교단에 섰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피하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인가를 여러분들과 1시간 반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시골이 시골다움을 간직해서, 그죠? 농촌다움을 간직해서 그 농촌다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상품화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의 근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지. 농업 얘기만 하자고 들면 이런 달변가가 또 없습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 특히나 농업에 관심을 갖는 어린 학생들 앞에만 서면 공간들을 더 신이 난답니다. 만들어나가는.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미래들은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게 만들면 농촌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민구 씨. 이런 농촌 얘기를 듣고 싶다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열일 제쳐두고 달려간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 민구 씨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날이 오겠죠. 살때 꿈을 꿨는데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야. 아직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밥때가 늦어져 배고팠을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밥때를 기다리던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도한 유사냥 체험농장. 포부는 컸지만 비싼 수업료만 내고 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체험에 많이 해서 거기 체험하고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한 10마리 정도 남았어요. 아, 예전에 양을 크게 예, 예전에 한 500마리 정도 키워서 여기가 막 전체가 다 막 하얀 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잘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됐죠. 대규모 업체에 밀려 가뜩이나 어렵던 시기, 구제역까지 덮쳐 위기를 맞고 결국 양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하는 게 이렇게 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이게 손해 볼 때 손해 보자 결정을 내린 거죠. 해서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그때 그래서 손해를 한 2억 정도. 네, 2억 정도 받죠. 헛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민구 씨가 매일 저녁 빼놓지 않는 일과 하루에 있었던 일을 꼼꼼히 정리해서 농사 일지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틀리게 농업은 환경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비가 어느 정도 왔고 어떤 시기에 우박이 왔고 눈이 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으로서 남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기록한 일지. 농사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이었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제가 쓴 일지인데요. 그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정말 꼼꼼히 기록하고 정말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여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한국 특성상 농장 견학만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뉴질랜드를 갔는데 저희가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기록하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많이 봤던 거죠. 그 팜토에 대한 도안을 그린 거예요. 몇 명 승객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설계도를 만든 거죠. 이렇게. 넘치는 열정에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 농장에 존재하는 것과 주변 환경을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꽃 속에 낮잠을 한자 한자 꼼꼼히 적어 내려간 생각과 고민들.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농사일지를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왔습니다. 매일 기록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건 살아생전 아버지가 하신 당부 때문입니다. 손잠게 나딸이 그래서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당신이 기록을 하면서 느꼈던 분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자는 둔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기록을 안 하면 둔자가 된다. 그게 이제 뭐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바보가 되기 싫으면 기록을 해라. 평생 농사일밖에 모르던 양반. 아버지를 꼭 빼닮은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 농부가 됐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버님이 매일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하시는 게 뭐 그게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아버님한테 옆에서 계속 보니까 저 또한 부지런해져 보였어요. 내 몸이. 아버님이 굉장히 세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불현듯 뭐 느껴보면 나도 아버지하고 좀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성실한 농부가 되고 싶었는데 잘하고 있기는 한 건지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서둘러 짐부터 쌉니다. 엄마 서산쯤 갔다 올게요. 서산이요? 고구마 심으러. 아빠 언제 올 거예요? 내일 올게요. 내일이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해봐.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눈에 밟히는 아들 딸내미도 뒤로 하고 오늘은 좀 멀리 나섭니다. 일주일이면 사흘은 출장을 다니는 농부. 거기에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그 선배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하고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같이 이제 정식을 하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제농사 짓기만도 바쁠 텐데 일 욕심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쪼개서 이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20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피로나 스트레스였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없겠죠. 그냥 즐겁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홍사가. 네. 한참만이야. 네. 고생 많으셨네. 네, 같이 일하는 사업 파트너예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지금 어떤 거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고구마 이제 순 이거 잘라서 이제 심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갖고
얼만큼 컸나 좀 보고 그러느냐고. 학교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경기도와 충청도를 오가며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하면 망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 이 둘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영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돈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반은 아니래도 한 60%, 70%를 줄일 수 있던 게 일단 성과고 그리고 또 소득도 혼자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그걸 못 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농장이 합쳐지면 일은 더 많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일을 완벽하게 빨리빨리 치울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또 1,000만 원 나올 게 거꾸로 또 돈은 2,000만 원 나오고 경영적으로 그런 게 성과가 굉장히 높아졌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농사는 기계가 다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이 바로 그런데요. 이 너른 밭에 전부 손으로 고구마를 심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농수단대학 학생들이 구원투수로 찾아왔습니다. 이만큼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 손을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빼는 거예요. 꽂으면 돼요. 베테랑 농부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여기는 손이 일로 오고 여기는 손이 일로 오고. 먹을 줄만 알았던 고구마. 이제 예비 농부가 됐으니 심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2시간이면 끝날 일이에요. 아, 그러면 틀림없죠. 빨리 2시간 허리 픽이 없습니다. 예, 틀림없죠. 그렇게 딱 하루 끝내고 다른 밭으로 이동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허리는 너의 허리다. 어떻게 심는 거 모르시겠어요? 다 보셨죠? 이 작물은 이 시기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 손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심고 물을 주는 게 맞는 거죠. 농업의 인적 자원들이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작만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수작을 하면 같은 일들이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익힌단 말이에요. 근데 작물이 변하면 다 어리둥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가장 힘든 거고. 이제 농사도 주먹구구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실패도 없는 법이죠. 요즘처럼 작물이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농가 수익을 위해서 고구마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익히고 공부하는 건 예비 농부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간격이 몇 센치인 것 같아? 너가 봤을 때. 한 뼘 생각해봐요. 네. 아니, 그죠? 한 뼘, 20cm. 일단 손에 익혀야 돼. 내 손에 뭔가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죠? 20cm는 알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놓고, 쭉. 자, 이렇게 놓고. 언뜻 보면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인데 막상 손에 익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제 꽂는 건 연습했으니까 그때는 잡고 하는 거야. 오케이? 많이 서툴죠? 많이 서툰데 처음엔 서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이제 자기가 손에 익히면서 이게 조금 빨라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변형도 시켜보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초보자니까. 그럼요. 이제 첫 발을 떼는 예비 농부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프로 못지않은 맨발 투혼, 아니 양말 투혼의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장화도 그냥 슬리퍼도 안 신고 두꺼운 양말 2겹 신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 다치면 어떡하시나요? 저의 뭐 경험으로 다 제 이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한참 놀고 싶을 나이에
몇 시간씩 허리를 굽혀 하는 밭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학생들은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허리가 진짜 아프고 그 또 인내심의 한계를 좀 느끼게 해줘요. 내 인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거를 이게 딱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꽂고 가면 이거 언제 꼽지 언제 다 꼽지 하면서 하는 그 인내심 테스트. 긴 가뭄에 더위까지 겹쳐 고구마 순들이 맥을 못 춥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물탱크를 동원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촉촉한 땅에다가 비닐을 씌우니까 그 습이 이제 비닐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물을 안 주고도 심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촉촉하지 않은 땅을 저희가 지금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물을 줘야 돼요. 가뭄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손 모자란 농가에 일이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지겹도록 이어진 이 긴 가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내내 굽혔던 허리를 펴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햇빛에서 일해본 사람 빼고는 아마 이는 기분은 모를 거예요. 진짜 맛있죠. 꿀이죠, 꿀. 오후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시 2차전을 준비합니다. 안 돼요. 이쁘게 태워야지. 농사일 하다 보면 차바퀴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한참 놀 때라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우면 안 돼요. 별로 안 해도 돼.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덕질한다. 용 진짜 많이 탔다니까. 농부가 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아직 뽀얀 피부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화이팅 한번 하자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화이팅! 오늘 심할. 끝이 보이지 않던 밭일도 해질 무렵이 다 돼서야 마무리됩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모인 저녁 식사 시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상이가 그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바쁜 정에서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예쁜 일 많고 좋은 일 많을 텐데 다 함께 가족처럼 함께 끝까지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고 막 몸 지치고인데 또 저 생각해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큰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성공한다고 믿어온 농부. 그래서 늘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농업은 일단은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냥 한 사람이 개인이 농사 질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농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인프라, 나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인적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의 방향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상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농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날입니다. 예, 여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거기 나가 있을게요. 아이들이 조금 걸어야 되는데, 한 500m.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답니까? 출발했대요. 아, 좋다. 네, 안녕하세요. 4년째 이어가고 있는 고사리 체험 농장. 그동안 실패한 일도 많았지만 여전히 꿈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뭐예요? 고사리가 나물이야. 너희들 음식으로 먹는 나물인데 고사리를 뜯어서 삶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거를 나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게 고사리지. 진짜로? 실습생 영민이가 오늘 고사리 해설사로 나서겠답니다. 좋다. 저 친구가 욕심내잖아요. 아, 저 하고 싶다고? 네, 하고 싶다고. 해야죠.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오랜만에 찾아온 꼬마 손님들 덕에 농장에도 생기가 돕니다. 알려줘. 이런 거 다 뜯어놔. 그리고 생기도는 또 한 사람. 민구 씨도 아이들 마냥 신이 났습니다. 사람은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나 봅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이런 밭에서 아이들과 어떤 이런 고사리 같은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것이 내 아이들의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봐봐. 아이들이 잘 보세요. 돌아가. 훨씬 밝아지잖아요. 잘 돌아가. 눈빛이 벌써 밝아졌다. 바쁜 농사 기간에도 체험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이 컸습니다. 사람도 어쩌다 와서 보면은 좋겠다 이런 데 살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해놓기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결혼 전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내. 이제는 농장 일에도 능수능란해졌는데요. 일 욕심 많은 남편 뒤치다거리도 모두 아내 몫이 됐습니다. 농장 일을 끝내기 무섭게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그릇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저녁에 손님이라도 온답니까? 이거 몇 인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한 13인분? 13인분? 네, 설거지는 더 엄청 되죠. 또 이제 손님들이나 아니면 친척분들 오실 때도 거의 저희는 안 나가고 집에서 다 해먹는 스타일이라 네, 흔한 일이에요. 농부 아내로 산 12년 동안 농장 살림에 아이들 육아까지 모두 혼자 도맡아왔습니다. 농촌에서 산다는 게 어차피 다 그러려니 하려다가도 바깥일로만 바쁜 남편이 문득문득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러브스. 저녁 준비 저는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가 뭐 책이라도 보던지 뭐 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저녁 준비 다 해놓고서 뭐 밥 먹어 하면 와서 밥 먹고 막 그런 게 그냥 딱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상적인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많은 거 말하는 게 얘기하면 뭐 주말은 이제 거의 저희가 많이 바쁘니까 주말은 이제 안 바라더라도 그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덜 바쁘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그래도 많이 좀 여행이라도 다니고 산책이라도 하고 뭐 줄넘기라도 하고 자전거 태워주고 그냥 그런 거 바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남모르게 애타는 아내의 마음을
속 없는 남편은 알기나 할까요? 누나 근데 에휴 좀 그렇다. 오랜만에 두 딸을 불러 모으는 아빠. 좋아요. 희원이 아빠하고 뭐하고 놀았어? 몰라요. 몰라? 몰라요. 아빠 이삭바 데리고 궁금해요. 아니 아빠가 뭐하고 놀았냐고. 궁금해요. 그냥 아빠가 자전거 그것도 밀어주고 아, 줄넘기도 궁금해요. 했잖아. 아, 네, 궁금해요. 생각났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생각났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로? 나 놀이공원이랑 워터파크. 엄마가 워터파크 가기로 했어요. 아빠는 몰라요. 몰라? 네. 아빠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몰라요? 엄마한테 진짜 물어볼게. 하면 잘 놀아줘야 많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사실 미안해요. 네. 딸들 앞에서 본전도 못 찾은 아빠. 눈치 없이 오늘도 손님만 잔뜩 데려왔습니다. 일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가끔은 아내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어머니, 내가 다녀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예. 이제 공사 시작부터 선정하면 요즘 두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들어가야 맞죠? 그죠? 단계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존 작물만으로는 농가의 수익 보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라 새로운 일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가뭄 때문에 논에 물이 없어서 저기 엊그저께 보니까 또 서산에 저희 농장 근처는 논을 다 또 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 논을 엎어버렸어요? 네, 밭으로.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채소하는 농가들한테 지금 피해가 엄청 나대요. 채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변화되지 않은 농업을 하다 보면 거꾸로 뭐 똑같이 가지도 못하고 거꾸로 밑으로 바닥에 내려앉을 수도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다 해놓고서 물량이 딸려서 그죠? 공사를 다시 하나 라인을 깐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렇지 아프죠.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두 사람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 3년간의 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버섯입니다. 오늘은 버섯 농장을 하는 선배를 찾아왔습니다. 버섯은 문외한이나 다름없었기에 틈만 나면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하는 건 표고버섯 체험 농장. 오늘 선배를 찾은 진짜 이유는 이 설계도면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될 건지 지금 그 고민이거든요. 모든 파이프 배관들 자체가 겨울에도 노출이 안 돼야 돼. 만약 겨울에 뭐 그 급수가 안 되다든가 그래갖고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가동이 안 되고 물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건 참 낭패란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이번만큼은 실패 없이 꼭 성공하고 싶은데 철저하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야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민해야죠. 예, 이거 쉽게 막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고민하고 또 서로 토의해서 결정을 쳐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뒤숭숭해진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밭으로 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고구마 심기. 농사도 다 때가 있는 법이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름 가는 게 어째 좀 다릅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이게 얼마 만에 내리는 비랍니까? 이보다 반가운 비가 또 있을까요? 오늘은 비를 맞아도 절로 흥이 납니다. 비 있었어요, 이게 없어요. 지금도 그려져 있는데. 지금 구름이 지금 왔어요. 그쳤네. 전화기 안 돼. 8시부터 내린다. 6시부터 오는데 지금 구름이 걸쳤다니까 지금. 빠른 거예요. 지금 바람 불어서. 일기예보야 좀 틀리면 어떤가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게 반이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밤비죠. 오늘 작업 못해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야, 출발! 출발! I'm happy again. 잠깐 동안 내린 단비지만 어느새 땅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농업이 힘들다. 앞으로 비전이 없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농업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농업의 비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히 미래는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좀 애매한 표현인데 정답은 없지만 틀림없이 미래는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 미래의 그 희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난 아이들, 저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좋다. 제자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수수께끼 좋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짜. 저 어떻게 준비했어? 네? 알잖아요. 아빠를 초도 한 번씩. 좀 낯서네요. 네. 얼굴이 갑자기 굳으셨어요 지금. 조금 낯설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라고 할까요? 많이 배워요.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워요. 제자들의 살가운 마음에 민구 씨도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딱 이 제자들만한 나이에 시작한 농사일. 일 잘하고 성공하는 농부가 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농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정말 제가 한 가지만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로라고. 근데 저는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한쪽을 본 것이 아니라 농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앞으로 판단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내가 감히 쉽게 난 그거에 대해서 프로라고 얘기가 좀 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아이들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가져보는 휴식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있거든? 그걸 좀 한번 씹어보면 잘 알아. 느낌이 안 나. 오늘은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항상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가자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고 없이. 지금도 아이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우리 멀리 가기로 했어. 시간이 잠깐 났나 봐요. 그래 긴가. 보리밥 가자고 해서 얼른 따라 나왔죠. 불안한 행복이지만 행복하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 앞만 보며 달려온 농부의 꿈이 내일은 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지요.